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진짜 공주에 걸맞는 완벽한 침대를 찾으면 절대 안 된다. 공주와 완두콩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거심이 믿어지지 않는 으리으리한 성을 둘러보았는데 백수건달이었던 청년이 벼락부자가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성을 산 것이었습니다. 어느 망한 왕국의 성이라고 했는데 주인이 된 청년이 왕처럼 느껴질 정도로 거대한 성으로 성을 마련한 청년은 돈 많고 나이 젊어 이제 결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청년은 이왕 할 결혼이라면 공주와 하고 싶다고 생각해 어떤 나라의 성을 가진 부자 청년이 결혼할 공주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각 나라에 흘렸습니다. 나와 결혼하길 원하는 공주는 내 성으로 오시어. 반드시 공주여야 하여. 여러 나라에서 공주라고 주장하는 처녀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성은 매일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청년은 수많은 처녀 중에서 진짜 공주를 골라내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워도 신분이 천하면 거들떠보지 않을 생각이었고 아무리 못생겼어도 진짜 공주라면 기꺼이 결혼할 마음이었는데 진짜 공주를 골라낼 방법을 고민하던 청년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두껍게 깐 이부자리 밑에 완두콩 하나를 숨겨두는 것으로 진짜 공주라면 등이 베겨서 잠들지 못할 것이고 공주가 아니라면 단잠을 자고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청년의 예상은 적중했다. 공주를 가려내는 시험이 내일 치러질 것이요. 이부자리를 준비했으니 편히 주무시어. 처녀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완두콩을 밑에 둔 이부자리 위에서 단잠을 잤다. 모든 처녀가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한 청년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진짜 공주는 아무도 없군. 다음 날 청년은 모든 처녀를 쫓아내고 성문을 닫았는데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청년은 근심에 빠졌고 성에서 혼자 잠드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바람치는 한밤중에 성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나가보니 깊은 후드를 눌러쓰고 갈색 말 위에 올라탄 누군가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 사정이 있어 쫓기고 있어. 하룻밤만 재워준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후드를 쓰고 허리에 검을 차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비바람을 맞은 탓에 몸의 옷이 달라붙어 곡선을 드러냈는데 여자임이 분명했습니다. 청년은 그녀를 성 안으로 안내했는데 처녀들을 재우던 성 안에 수많은 이부자리가 널려 있었고 청년은 그녀에게 아무 데서나 자라고 안내하고 자신의 침실에 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그녀가 침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무슨 일이요? 이부자리가 불편해서 잠들 수가 없어. 모든 이부자리에 다 누워봐도 등이 베기는데 어떻게 손님을 이런 곳으로 안내할 수 있어? 청년은 벌떡 일어나 그녀의 후드를 벗겼는데 묶어 올린 긴 생머리가 찰랑거리며 허리까지 떨어졌고 그녀야말로 진정한 공주였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왕궁에 내란이 발생해 암장을 한 채 도망치고 있다고 했는데 청년은 그녀를 아내로 맡기로 해 드디어 공주와 결혼하겠다는 꿈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은 공주에게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사 입히고 어느 왕족보다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는데 첫날 밤의 신부는 모든 이부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밤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된 청년이 짜증을 내자 그녀는 이런 불편함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다며 화를 냈고 청년은 좋은 친구를 찾기 위해 온 나라를 돌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여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은 하셔야지요. 아,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동안 돈 버느라 피곤했으니 한 달만 쉬고 하겠어. 청년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본 적이 없어 부자가 된 것도 천운이 따라준 것으로 공주의 닥달을 피곤하단 핑계로 무마했지만 일할 생각은 없었는데 엄격한 훈육을 받은 공주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일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는 남편을 두고 볼 수는 없으니 공주의 남편에 걸맞은 품격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구구절절 옳은 말에 크게 반박도 못하고 일을 하러 나갔지만 딱히 재주가 없어 무슨 일을 해도 계속해서 손해를 볼 뿐이었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워나가면 됩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도전 정신을 잃지만 마세요. 제가 내조를 튼튼히 할 테니 걱정 말고 계속 도전하십시오. 마음 같아선 다 필요 없으니 제발 놀게 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자신은 얼마나 무능하게 볼까 싶어 억지로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청년은 거듭된 실패로 쪼그라든 자존심 때문에 공수표를 남발하기 시작했지만 그냥 두고 볼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한탕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믿기 때문에 일하길 바랐던 겁니다. 그저 건실하고 착실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 거참. 알았으니 내버려 두시오. 이뿐만 아니었는데 사업 때문에 상인들과 술을 한 잔 걸치고 들어가면 어김없이 냉랭한 공주의 눈길을 견뎌내야 했는데 어찌나 까탈스러운지 무엇이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건 전 대륙을 뒤져서 찾아낸 최고급 매트리스요. 여기서도 잠을 못 자면 대체 뭘 어쩌란 말이오? 하늘에 가서 구름이라도 따오릴까? 네, 차라리 구름을 따오세요.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진 것 안 보입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 눈도 제대로 못 붙이는데 그 와중에 할 건 다 하고 싶으셔서 제가 밤에 다 맞춰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이만 벌써 셋입니다. 우리 만난 지 3년입니다. 3년. 제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밤마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제가 명품 드레스를 바란 것도 아니고 프란체스코 경의 최신 디자인 목걸이를 바란 것도 아니고 날마다 보석을 새로 갈아 끼우는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잠만 편하게 잘 수 있게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공주의 잔소리를 들으며 여성의 위대함을 느꼈는데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몇 시간을 서서 잔소리를 퍼붓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몰랐고 그 청년은 공주에게 함부로 반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하자 청년은 더욱 정신이 없었는데 하인들이 사소한 일을 지었지만 사업과 육아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랐고 성생활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녁마다 반복되는 불편한 이부자리, 매트리스에 대한 불평을 듣노라면 홀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시다르타 왕자처럼 해탈할 지경이었습니다. 성욕이 들불처럼 몰려왔다가도 공주가 입을 여는 순간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하게 사라져 늦은 숫제 원수에서 한 발짝 남은 사이처럼 의리로 관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는 있었지만 청년은 아내를 여자가 아니라 친구처럼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공주를 만족시킬 만한 침대가 도착했습니다. 부인, 내가 드디어 부인을 위한 침대를 찾았어. 부인 놀래켜주려고 내가 직접 들고 왔지. 여보. 침대에 누워본 공주는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청년과 침대를 번갈아 보더니 눈을 개슴츠레 뜨고는 은근히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이를 눈치채지 못한 청년은 침대를 이고 오느라 흘렸던 땀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힘들었어. 이제 밥 먹고 제대로 잠이나 자. 청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주는 머리를 묶고 있었던 끈을 한 손으로 풀며 유혹하는 눈빛으로 청년을 강하게 쳐다봤다. 그러고는 끈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먼저 씻고 올게요. 씻고? 부인 그게 대체 무슨 말이요? 당황한 청년이 공주에게 물어봤지만 공주는 이미 욕실로 달려간 후였다. 부인? 저기 나 밥. 아니 왜 씻는? 아니 그러니까. 부인? 그날 이후로 공주의 뜨거운 눈빛을 거절하지 못한 청년은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 아내를 만족시켜줘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고 공주를 아내로 맞은 성공한 삶을 이뤘다 생각한 청년은 실상을 깨닫고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만족하지만 또 어떤 일로 까다롭게 굴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공주가 공포로 다가왔고 결국 청년은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슬며시 집을 나왔습니다. 한 1년 정도 밖에서 구르면 괜찮겠지? 호화롭고 아늑한 성에서 나와 고생이 절로 보이는 길을 걷자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청년은 쓸쓸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진짜 공주에 걸맞는 완벽한 침대를 찾으면 절대 안 된다. 공주와 완두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